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박기광입니다.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 세미나의 제1세션 지방의회 미래 비전과 발전 과제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회식하게 좀 시간 소요가 좀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신 분들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일 발표를 하신 분은 금창호 한국지방인연구원 선임연구원 오셨습니다. 자, 그다음 발표 2에는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및 인사권 독립과 대응과제 소순창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 김정태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청주시 의회 의장이면서 지금 전국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이신 최충진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 중도일보의 정치행정부장 윤희진 부장님 오셨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 자치법규 과장님 이용일 과장님 오셨습니다. 지금 강인호 조선대학교 교수님께서는 기차 시간을 좀 놓쳐서 참석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토론문을 지금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따 다음에 토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소요됐기 때문에 발표자들께서는 약 13분 정도 조금 아끼셔서 13분 정도를 해주시고요. 토론자분들은 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1 발표는 금창호 한국지방연구원의 금창호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창호입니다. 제가 제1 발표를 맡았는데요. 우선 발표하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영 숨이 차서요. 제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고 또 나머지 분들 좀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동안만 제가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과제는 저희들이 원래 지방의회 30년을 맞아갖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30년을 평가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 또 향후에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어떻게 그려나가는 게 좋을 것인지라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신 이용일 과장님이 저희들 공동으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작업을 무사히 마쳤고,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그 작업 내용을 좀 요약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자이신 회장님께서 시간이 촉박하니 좀 단축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좀 요인물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작업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보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방의회가 과연 실질적인 어떤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율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 라는 것과 또한 그에 따른 책임성도 동시에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 30년의 지방의회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제도나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비전으로 한번 간추려 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지방의회 30년의 변천입니다.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내용인데 우선 지방의회 30년의 기간적인 그 대상은 보시는 것이 91년부터 2021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 우리나라 지방자치 전체 역사를 보면은 도입됐다가 중단된 이후 그 다음에 새롭게 부활된 시기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지방의회 우리 그 행안부 이용일 과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사실 지방의회가 좀 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그동안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접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초기에는 주로 이제 지방의회의 자율성이든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그 주를 이뤘었고요. 그 이후로 오시면 내용들을 보면은 책임성도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구분을 해본다면은 초기에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주어져 있었고 최근에 오면서 자율성이 신장되는 것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도들이 개선이 되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정수는 보시는 것이 주로 이제 초기에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규정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공직선거법으로 이게 그 규정이 이행이 됐습니다. 이행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보시면은 쭉 알겠지만은 5기, 6기부터입니다. 6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그 법제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도 보시는 것이 제4기 이후에 제4기 때 이제 그 제한 규정을 폐지를 하면서 지금은 현재 보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기구도 보신 것이 이건 이 의회사무기구는 사실 그 요번에 인사권 독립되면서 나름대로 좀 변화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강력과 기초를 구분을 하고 기초는 또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의 지방의회 운영에 관련된 평가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보시는 것이 평가 항목은 주로 이제 입법 활동하고 견제 감시 활동, 지역 주민 대표 활동, 그 다음에 역량 강화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제가 그 발표 내용에서는 좀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입법활동입니다. 입법활동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제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제7기까지를 보시면은 거의 한 배 정도의 소위 말해 누적 자치법규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비판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방의회의 역할들이 이 입법활동을 통해서 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활동 실적인데요. 주로 이제 예산심의 의결 건수인데 이것도 보시는 것이 제2기 때 좀 감축되는 그 그래프 보시는 것이 나타납니다만은 쭉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활동도 아마 그 지방의회의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누적 건수를 보면은 1기부터 해서 7기까지 계속 이제 증가되는 물론 이제 감사에 관련된 제반 어떤 규정들 이런 것들이 개정에 따른 어떤 연동 결과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원 활동은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입법, 예산, 그 다음에 감사 활동에 비해서 오히려 좀 감소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청원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실제 다른 어떤 참여 수단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그다음 또 그것에 대한 어떤 활용의 빈도가 높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이 청원에 관련된 실적들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땠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요, 보신 것이 투입 변수하고 의정 활동, 그다음 운영 성과, 개선 제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5점 척도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첫 번째 이제 투입 변수를 보시면은 이걸 한번 제가 나중에 개선 과제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리 한번 좀 유념을 해두시는 게 정당 공천제입니다. 정당 공천제인데 사실 정당 공천제가 2006년도에 기초까지 확대가 되면서 그동안 정당 공천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루어져 왔는데 보시는 것이 국민들의 그 인식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4.28입니다. 그러니까 유지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에 소위 말해 지방의회 그 관련 연구를 하는 분들은 좀 유심히 그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정당 공천제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들의 전문 지식과 자질 보유의 충분성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은 평균이 약 한 5점 만점에 4.2점 정도 나옵니다. 다만 이제 보시는 것이 의원들의 전문 지식과 자질 보유의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 활동입니다. 의정 활동에 보면은 네 가지 지표를 갖고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봤는데, 뭐 그래프로 보면은 큰 편차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입법 활동 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 활동 성과 인식은 지방의원 의회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지와 거기에 따른 성과 인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기대하는 것은 결국 이제 지역 발전 정책 활동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 대표 활동 이게 상대적으로 좀 중점이 두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 인식에서는 보신 것이 30년간 의정 활동 성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 정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어떤 이미지, 의회에 대한 또 의원들에 대한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방의회가 향후에 제대로 된 어떤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존립하고 그 다음에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가라는 건데요. 보신 것이 그 의원 역량이 좀 더 지금보다는 향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더불어서 건강과 운영 제도에 있어서 좀 개선이 있어줘야 되겠다. 결국 뭔가니 두 번째 항목을 좀 귀를 기울여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뭔가니 운영 제도도 좋지만은 실제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하기 위한 권한들을 보유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30년 기간 동안 주민들도 나름대로 좀 권한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 접근 방향을 보신 것이 자율성과 전문성 혹은 또 책임성과 투명성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은 전문성과 자율성은 어느 정도 그동안 30년의 시간 동안 역사 동안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어 왔는데, 향후에는 소위 말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의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향후에 지방의회가 나가야 될 방향, 소위 말해 비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전은 이렇게 한번 수립을 해봤습니다. 지난 30년간의 평가 결과와 향후의 미래 환경 변화를 반영을 해서 지방의회의 비전들이 이렇게 수립됐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당위적인 기대를 담아봤습니다. 비전을 전체적인 체계는 이렇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뭔가니 기본적으로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어떤 지방 대표 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의정활동 기반이 구축이 돼주고 동시에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확보가 돼줘야 되겠다. 따라서 이런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5가지의 분야별 개선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방의회 신분 확립과 권한 강화, 운영 개선, 책임 제고, 지원 확대, 이 5가지 내용에 대한 각종 어떤 전략들 혹은 또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한 2, 3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지방의회 신분 확립입니다. 현행 제도가 어떻다는 건 제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고요. 개선 전략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선출에 있어서 기간 구성 다양화가 내년부터 이제 법제적으로는 발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 결국 이제 단체장은 사실 주민 직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원은 반드시 주민 직선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응 요건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 충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 공천제 제가 설문조사 내용을 드렸었는데 실제 기본적으로 주민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당 수준에 비춰 본다면은 폐지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유보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 정수는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공무원, 지방 공무원에 비해서는 지방 의원이 가소대표되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방 의원의 정수를 지방 공무원의 변동률과 연동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원 보수는 기본적으로 소면 지금 현재 지방의회 의원을 직업인으로 간주를 할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흔히 유급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현실적인 어떤 유급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지방의원을 직업인이라고 간주를 했었을 때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집행기관의 일정한 상위 직급과 어떻게 연동시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권능 강화입니다. 권능 강화는 기존 제도와 신규 제도로 구분을 해서 소위 말 기존 제도는 의결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체장 제의 요구를 현재같이 요건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이걸 좀 일정 부분 제한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이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단체장과 지방의회 양자 간의 어떤 체크 앤 밸런스에서 단체장이 우리가 강시장자로 얘기하는 만큼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권한이 요건이 좀 제한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신규 제도로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정부 간 관계 재설정, 이거는 쭉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대로 좀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조례 의상 강화, 사무구분 체계의 개편, 기관 통합형의 실질화를 하기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 개선에서는 보시는 것이 한 4가지 정도로 제안을 했는데요. 우선 의장 임기를 지금 현재 소위 말 2년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은 4년으로 좀 단체장의 상응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라는 게 검토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회의 운영 체제는 지방자치법 근거를 조례로 대폭 좀 이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회의 운영,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재의 문제점들이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성 제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단기와 장기로, 중장기로 구분을 해서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책임성 겸직 근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이게 강화됐었을 때 초래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시에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를 실질화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검토 요소들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의원 윤리와 의정평가, 특히 이제 의정평가는 사실 91년 이후에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 자체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늘 있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어떤 의정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 확대는 사실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지원 대책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좀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전문위원회 관련돼서는 이걸 조례로 좀 내려주는 게 안 좋냐.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는 것 자체가 실제 자치단체별로는 상당히 운영의 탄력성을 제한하는 그런 어떤 요소로 작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향적인 어떤 제도로는 지방의정센터와 지금 원래 자치법 개정 통해서 의정지원관 도입됐습니다만은 여기서 좀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어떤 대안들도 행안부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금창호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 발표를 해주실 소순창 교수님이십니다. 지방의회 미래발전 과제 및 인사권 독립과 대응 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소순창 교수입니다. 지방의 미래발전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금창호 박사님이 연구 과제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어제와 오늘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 새로운 시대의 어떤 지방자치제도의 당면 과제에서 보면 자치분권 2.0 시대에서 오랫동안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해 왔는데, 이제는 꽃이 피고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의 당면 과제는 우리 사회가 맡고 있는 위기의 한국 사회가 있고, 아직 국정운영 시스템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어떤 그 중앙 집권적 정부 운영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당면 과제 중에서 우리 사회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가 보건복지,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지역 경제 산업의 기능을 어떻게 지역이 스스로 알아서 지역의 문제로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분권형 국가를 위한 현실적 문제 해결 방향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어떤 개혁적인 역할 정립이 새로운 정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일뿐만이 아니라 돈과 힘과 사람의 연계를 통해서 포괄적인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분권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동력, 성장 동력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서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5+2 이 광역 경제권이라고 하는 부울경, 또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충청 이런 연계 협력 내지는 행정 통합을 통해서 연방제 수준의 광역 지역 정부 구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자치 분권 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것이 일, 돈, 그리고 힘과 사람의 포괄적 지방 이양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역대 어느 정부에 못지않게 지방자치에 관련된 어떤 제도적 보완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나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기대한 수준만큼은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적 그런 성찰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 못지않게 특히 참여정부의 미완의 지방분권이라고 한 그러한 평가에 못지않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에 관련된 과제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적인 주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금창호 박사님이나 이미 많은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주민 권리를 강화시킨다. 현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역 주민의 권한, 주민주권 이것을 강화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지방자치법에 포함을 시켰고요. 더불어서 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에 대해서 어떤 책무성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의 주요 내용들이 지방자치법에 개념에 포함됐습니다. 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도 지방의회 인사권뿐만 아니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그리고 조례 재정권에 대한 강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더불어서 지방정부의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조만간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협력적인 측면들이 강화됐다. 이것이 결국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이고, 크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년 후에 내년 1월 13일 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나 관계부처에서 관계법률과 대통령령, 하위법령의 제정, 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1월 이후에 충분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차 32년 만에 맞은 이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안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방의회에 관련된 법이 가장 많이 들어갔고 지방의회법이다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물론 또 기대하는 수준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런 정도로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전부 개정안이 이루어졌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기본적인 역할에서 보면 이제는 이제 지방의회 운영이 자율화됐고, 또 정책 전문 인력,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지원이 되어 있고, 또 인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원활하게 내년부터 준비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지방의회 변화, 또 지방의회 준비할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평가를 하고 개선 과제를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IPA 분석을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논의를 해 봤는데요. 이건 이제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한 겁니다. 공무원에게 설문조사한 것은 정당 공천 배제가 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중요도는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금창호 박사님이 설문조사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당 공천 배제가 중요하다, 그런데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원 표결 실명제 도입, 이것도 만족도가 낮은데 반면에 중요도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 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대한, 지방의원들에 대한 어떤 책임성에 대한 요구인데, 이 내용들이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또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반면에 지역 주민들은 의원 표결 실명제 도입, 제가 지금 왼쪽 위에 상단 내용만을 많이 보는 것은 만족도는 낮은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선 과제가 지방의회에 있어서 지방의회를 활성화해야 되는 과제라는 겁니다. 자, 의결 표명 실명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정당 공천 배제도 지금 설문조사하고 지금 앞에 설문조사하고 좀 다르게 나왔지만 만족도는 매우 낮아요. 그런데 중요도는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 그 다음에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이 내용들이 앞으로 지방의회가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논의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원 보좌관 제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만족도도 비록 낮긴 하지만.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면 만족도가 많이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강화, 지역 정당 설립요건 강화, 또 전문위원 증원, 그리고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지역 주민들은 만족도가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은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평가한 거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가 어떻게 여기에 보답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방의회 활성화 과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표는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갭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을 한 건데요. 그래서 지방의 어떤 역량 강화를 제도적 장치로, 첫 번째,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준비가 됐어야 되고 내년 1월 1일 날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방 분권을 선도할 지방의회의 창의적인 조직 모형을 발굴해야 된다. 몇 개 시도나 몇 개 대도시에서는 이미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행기관에 의존할 수 없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을 지방의회가 채용, 그 다음에 승진, 평가,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창의적인 조직 모형을 발굴하고 있는지, 두 번째, 조직 진단에 대한 정밀 진단, 또 적정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새롭게 지방자치법이 통과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한 건지, 이 정밀 진단과 적정성 대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인사 운영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첫 번째, 제가 이제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충원부터 경력 관리, 또 의회 사무국의 직원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의회 의원들 전문성 확보가 아니라 사무처 사무국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과평가, 이러한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좀 늦었다 하더라도 이건 상반기까지는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방의회에게 줬던, 그리고 아까 제가 도식표에서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권한을 지방의회에 큰 축을 주었는데 보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측면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신중하게 또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사회 중심, 또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여주의적 가치,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통해서 지방의회 운영을 해야 된다. 제가 실제 대도시 특례시를 한번 지방의회 기능 수요를 확인해 보니까 가장 큰 것이 예결위에 대해서 기능을 좀 필요하다. 의회가 예결산 기능을 제대로 해야만이 살림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 기능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내부적으로는 분권하고 외부적으로는 시민 참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 원리를 통해서 지방의회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참여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이끌어갈 것인지, 이것도 지방의회에 남는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료와 시민과 시장의 활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 2.0 시대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되고, 단체장과 또 지방의회가 시민의 어떤 그 중간 역할을 통해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여러 가지 권한과 힘이 축이 이동이 됐는데, 그 이동된 그 힘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또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평가에 보답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지방의회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2 발표를 해주신 소순찬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분의 이 발제가 있었는데요. 잘 아신 바와 같이 지금 두 발제는 지방의회의 그 지난 30년의 성과를 진단하고 미래의 비전과 전략을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금창호 박사님께서는 5가지 전략에 관련된 부분을 상세하게 제시를 했고요. 또 우리 두 번째 소순찬 교수님께서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그 대응 과제 측면에서 IPA 분석을 통해서 진단도 해주셨고, 그 대응 과제를 상세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두 분이 아마 발표의 내용 면에서는 거의 유사한 면도 있고 상당히 다른 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당 공천제에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 인식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또 공무원의 인식과 소순찬 교수님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분석 역시도 약간 상이하게 나타난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고 토론을 해주시는데 시간을 5분 정도를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또 세션이 있기 때문에 5분 정도 하면 조금 시간이 남을 텐데 그때 우리 발표자분들에게 답변과 같이 또 한번 이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5분을 넘으면 사회자 직권으로 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토론회는 지금 실제 현장에 계신 의회에서 오셨고 또 학계에도 오셨고 그다음에 언론계, 그다음에 중앙에 우리 실제 의회를 정책 기반하는 우리 과장님도 오셨습니다. 순차적으로 가죠. 우리 먼저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장이신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한번 포문을 여시고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입니다. 아주 귀한 자리에 함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로 마침 우리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 우리 지방의회의 미래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좀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로 내년 지금 2달 후 정도 되면 정확하게 2달 후부터는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지방의회가 30년 동안 기여한 모습은 저는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민주화, 안전한 민주화 실현된 거였고요. 행정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내용과 실현 방법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앞에서 지방의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지방의회가 여전히 국민들에게는 제값을, 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에 관련해서 몇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 함께하는 우리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공무원들은 3분의 1 정도가 임기제 또는 개방직제입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얼마나 인식이 달라지냐면 최근에 4급 입법 담당관을 공모를 했는데요. 우리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급이었습니다. 중앙지고요. 2급 하신 분이 응모를 해서 거의 16대 1의 경쟁을 뚫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사무처장 직제를 개방직제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조직실장도 역임하시고 소청심사위원장 차관복급으로 정년퇴직하신 분, 퇴임하신 분이 또 응모를 해서요 16분 정도 응모를 했는데 해서 오늘 첫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선무는 정말 청렴성, 투명성에 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2019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제일 먼저 9개 분야 24개 과정 전반적인 과제에서 자정 결의안을 좀 만들어서 우리 110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결의를 했고요. 또 저희만 이 결의를 마치는 게 아니라 17개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회가 파급돼서 지금 17개 시도회 중에 15개 의회 정도는 이 자정 결의안,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정 결의에 통과해서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성과 자율성 우리 금창호 박사님 정말 발표 자료 잘 했는데 저는 대부분 좀 의견이 있습니다. 연구 방법부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성과 투명성은 별개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은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 의식 조사를 어떻게 방법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지원 조직과 인력과 예산은 충분한데 의회에 의원들 얘기하겠지만 그 의원이었는지 어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 지식과 자질 배우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건 이율 배반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모든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업무가 과다하니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들을 확충해달라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정책 전문 인력의 직무 범위를 보면은요, 지금 시민들 의식조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지역 활동 그리고 지역 발전 활동, 예산 유치 활동인데 거기에 개입 전하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조차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전문성과 자질 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미래제휴에서는 오히려 전문성 자율보다는 책임성, 투명성 제고라고 해서 지방 분권의 취지와 달리 자율성이 아닌 타율성을 더 강조하고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사례입니다. 지방의회는 행정조직과 달리 정치조직입니다. 현재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건 공천과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요거는 정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 공무원식 다루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정활동 평가를 중앙부서 행정안전부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평가받고 선택받고 심판받는 일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딱 4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의회는 내부적인 민주적인 정책 토의 결정기구입니다. 의장 임기는 저는 2년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 4년을 마치 요 인식 자체는 기초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이니까 4년을 해야 단지 이유는 인사권 확보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권 독립 역시 그건 발표를 했었는데요. 인사권 독립은 단지 우리 의회 사무처장 공무원의 임명권을 시장 도지사에서 의장으로 가는 그건 인사권 독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행위와 의회에서 하는 정책 보조 집행행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이 다르고 때만이 생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DM을 할 때는 인사권 독립의 문제는 새로운 공무원식으로 다르면 행정까지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달라고 합니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화하기 전에 서울시의회의 미래는 저희는 시민 참여의 플랫폼적 기능을 저희 의회가 담당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기능이 지금 법률적인 주민 대의기관, 최고 의결기관이 아니라 각종 자치 사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유일하게 광역의회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민투표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감사 또 주민발안제 이르까지 결국은 의회의 책임을 오고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율권에 더 확대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평가하고 토론하고 규제하겠다는 생각은 좀 버려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더 의견이 있습니다만 토론기한 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아무래도 우리 김정태 위원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운영위원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또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항상 현장에서 체험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따 좀 한번 토론을 해볼 여지는 있는데요. 일단 핵심은 지방의회 자체를 우리 그 집행부의 행정 조직과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좀 다르게 봐야 되고 이것들이 이제 정치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어떤 의사의 수렴이나 발령 또 거기에 대한 선택,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도 다 하기 때문에 이 행정 조직과는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성과 이 자율성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좀 이쪽으로 가볼까요? 언론에서 오신 우리 중도일보의 정치행정부장이신 유희진 부장님. 네, 저는 뭐 짧게 핵심만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 문제 관련된데 저희 지역에 있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면서 좀 빠진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방의회 정원을 조정하거나 또는 그 정원 조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행안부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의원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기 상당히 부족하다고 좀 봅니다. 지방의회 자체가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하위 구조라는 어떤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별도의 뭐 세출 예산 권한이 별로 없고 자치단체장한테 종속되어 있는 게 지금 제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직과 인사를 자유롭게 좀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권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근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산이 좀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물론 뭐 재정분권과도 연관되는데 아직도 뭐 국세나 지방세 비율이 상당히 그 비율이 보면 지방세가 상당히 낮은데 결국에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좀 차치하고 지방 재정이 좀 상당히 확충돼야지 이번에 지방의회 뭐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지방의회가 스스로 어떤 조직이라든가 인력을 좀 쓰는 구조가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한테 소위 말해서 열정페이를 자꾸 강요하지 말고 실제로 그런 어떤 권한을 줄 수 있는 예산 편성권 이런 걸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장기적인 문제겠지만 의회직 신설이라는 부분 이 부분과 인사교류 지금 실제로 보면 그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의회직 독립직렬제도 이 필요성인데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 행정직군이 아닌 의회직군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직위 분류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면 지방의회가 지금 신규 임용 시험할 때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하려면 뭐 그런 부분을 좀 보장을 좀 해주고 하는데 지금 지방의회 협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의회직 신설에 대한 부분 언급이 좀 빠져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프랑스, 영국 이런 좀 나라에서는 그 사무처 공무원들은 대부분 독립직렬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건 정말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 실제로 그 당장 한 2달 후에 이제 그 인사권 독립이 되는데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뭐 의회 사무처 근무를 상당히 좀 깊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이 의장한테 있지 않고 시장한테 있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의회 사무처에서 사무처로 발령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면 집행부한테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행부를 견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사권자인 시장한테 좀 안 좋게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의회의 사무처에 발령받은 직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뭐 의회 집행부 내에서도 뭐 그 외가로 가더니 친정을 공격한다는 이런 눈초들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스스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향후 인사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까 좀 걱정되다 보니까 일을 대충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 문제를 좀 바꾸지 않으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서울시의회가 최근에 뭐 사무처장이라는 자리까지 그 개방형 직위로 이제 바꿨는데 행안부와 갈등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예상이 어쨌든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도 좀 개방형 직위를 좀 많이 확대해서 그 눈치 보지 않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방의원들 좀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사실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시민단체도 있지만 언론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뭐 사실은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까 막강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원들의 관련된 항상 구설과 관련된 뉴스는 항상 끊이지 않고요. 뭐 막말, 폭력 뭐 등등 많은데 그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방 의원들도 마찬가지 몸과 마음을 좀 다시 달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의정 활동을 좀 대대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좀 기초의회 쪽으로 가면 아직도 회의 과정,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발언을 제대로 못하고 실수를 할까봐 그런 이유로 의원들 스스로 좀 예산을 계속 막고 있고 그 자체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는가. 또 하나는 뭐 조례 재정권의 문제인데 그동안 보시면 대부분 알겠지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재정이나 재개정의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보면 실제로 의원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조례 재정권인데 그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집행부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집행부한테 휘둘리는 이런 지방의회가 스스로 힘을 못 내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스스로 고민하고 발품을 좀 팔아서 제대로 조례를 좀 만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제도적인 부분도 있는데 의정 활동을 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러면 좋은데
요즘에 보면 의원들 개개인이 자기 SNS 활동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자기 개인 사무실에 공무원들 불러들여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좀 장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걸 막 의원들한테 요구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또 보장해줘야 될 그 의정비 수준을 좀 상당히 올릴 필요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무보수 명예직이었죠. 쉽게 말해서 지역에 돈 많은 유지들이 의회에 가서 봉사하는 뭐 이런 구조였는데 유급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로는 좀 많이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질과 전문성 부분에서는 좀 많이 취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전시 의회의 그 의정비가 한 6천만 원 정도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봉이. 그 정도면 실제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느냐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좀 안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유혹도 많은데 그래서 좀 자질과 이런 전문성을 가진 뭐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좀 이런 의회를 좀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 연봉에 서너 배를 벌고 있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가서 일을 하겠냐. 그래서 의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좀 현실에 맞게 또 자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뭐 의회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비판이 많이 존재하는데 앞으로 지방의회 스스로 이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 권한이 강화된 만큼 좀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를 다시 잡고 나름대로 다른 데도 제도적으로 많이 뒷받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중도일보의 우리 정치행정부장이신 유해진 부장님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의회 직렬 전문성을 위해서 의회 직렬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기분류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권 독립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주요 직위에 관련된 그 개방형 제도를 도입해서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 한 부분은 의정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의정비 수준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의정비 수준을 좀 높여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시 현장에 오랫동안 계시고 또 청주시 의회 의장도 지금 맡고 계시는 우리 최충진 의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의회 의장 최충진입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우리 김창호 교수님과 소수창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 1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분야 중에서 의회와 관련된 분야는 크게 자치권 확대와 책임성의 투명성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 정수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채용은 그간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장해온 것으로 봅니다. 또한 주민투표로 통해 의회의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과 행정입법에 대한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조항, 신설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의 구성된 이후 사회가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급증하면서 의정활동의 범위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다양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복지환경 등 주요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보다 전문적인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방 일괄 이양법 제정으로 400개의 국가사무가 지방의회로 이양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한 기초조례 보유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엔 52,600건, 2019년도엔 75,180건으로 22,541건이 42%가 증가를 했다고 봅니다. 행정수요의 다양화와 복잡화, 지방이양에도 증가는 많이 했습니다만
조례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책 역량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정책 영향 제약 요원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인 보좌 부재가 27%로 가장 많았고 정책 지원 인력 부족이 12%로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의 경우도 개인 보좌관, 국회 정책, 국회 입법조사처 등 개인 보좌관과 조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의회 개인 보좌 지원은 기초의회와 마찬가지로 마련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의회 사무기구의 10% 정도의 인력으로 예산 담당관 별도 조직으로 조직 보좌 지원이 마련되어 있어 기초의회는 보좌 지원과 조직 보좌 지원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정책 역량이 좀 최대한 발휘가 제약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현재 시의원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보면 어려웠던 점 그리고 현재 시스템으로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관련 정보 확보 채널이 미흡하고 정책 의사결정이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활용되는 정보 및 자료들이 집행부를 통해 획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많았고 독립적으로 수집조사를 통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행기관 관련 정책 기관들로부터 인적, 물적 정보 측면에서도 활동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집행기관 관련 재단뿐 아니라 국회의회 채널 대상을 조사했지만 기관과 교류 활동이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의회 사무직원의 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자의 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순환보직 형식으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이 상당히 미약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속감도 많이 결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의원 제도는 의정활동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으나 전문의원 한 명이 우리 청주시 예를 들을 때 6명에서 7명의 의원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의안 검토와 관련해 전문적인 지원보다 형식적인 행정 업무를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실은 좀 어렵다. 시의원 개인의 정책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정책적 지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료 축적이나 이런 분석이 어려운 구조라고 현재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될 예정인데 개인 보좌와 조직 보좌 양 측면으로 진일본 정책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 상황과 여건이 부합하도록 제도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만 만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지방의회가 맞는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내실 있는 제도 운영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인데 지방의원과 의회 사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립지방연수센터 같은 게 설치가 돼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이나 기초의회 의원을 포함해서 사무직 직원을 합치면 전국이 한 1,800명 정도가 지금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연관 교육위원 인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된다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별 의원들이 요구하는 의안 관련 정보들에 대한 요청 조사뿐만 아니라 예측 조사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데 앞서 이를 의안 참고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근 의회와의 정책적 이슈, 연관성 높은 의회 조직들과의 정책 분야별로 소통의 장을 확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청주시 의회에서도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진짜 의원이 왜 필요한가 하는 주민과의 소통을 늦추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충진 부의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느끼신 부분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와닿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정책적인 제안이나 개발 활동하는데 지원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특히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교류가 좀 잘 이루어져서 서로가 그 협력하에서 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가 그 개인 보좌 이 정책 전문 인력 제도가 도입되는데 그 내부에 있는 전문위원제도 이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전문위원제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 보좌 정책 인력 제도 도입했을 때 개인 보좌도 중요하고 이 조직 보좌 측면에서 제도적인 측면만 아니라 수용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하나가 전문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아주 특화된 그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의정센터라든지 그 실제적 맞춤형에 관련된 지방의회 실제 맞춤형에 관련된 아마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사무처 직원도 맞춤형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좀 확충해서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 과장님이 오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입안하시는데 정책 입안하시는데 좀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숙고하신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선거의회 자치법규과장입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서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의 미래발전 과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담당자로서 함께 해주신 함께 이제 주관해 주신 우리 지방행정연구원과 양 의장협의회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와 관련해서 오늘 발제를 해주신 금창호 선임연구위원님과 소순창 자치분권위 부위원장님의 어떤 그간의 연구와 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고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선임연구위원님께서 그간의 제도 변천과 평가 설계를 활용해서 그간의 지방의회 성과를 분석해 주셨고 국민인식 조사를 토대로 지방의 미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전략 과제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성과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기초 지방의회 이제 조례 발안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광역과 기초 간에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보게 되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의 차이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기초 지방의회의 역량을 좀 제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고 고민을 저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국민인식 조사 내용에서 이 지방의 제도 개선과 관련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고 그 안에서 이제 80%가 넘는 비율이 지방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강조를 해주셨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향후에 우리가 어떤 균형 있는 그리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어떤 제도 개선 이것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상 부위원장님께서 지방의 위상과 권한 그리고 제한 요인을 함께 공무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IPA 분석을 토대로 향후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방의 의원의 역할인지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지방의원이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이 대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더 충실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어떤 제도 개선의 방향성의 입장에서 학계와 정부가 더 고민하고 좀 구체적인 고민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최근에 주민조례 발안법이 제정이 됐고
주민참여 3법이라는 주민투표법과 소환법이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학계나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주민 직접 참여와 우리가 이게 이 지방의회가 같이 발전해야 되지 않는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좀 몇 가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자치분권 2.0이 내실 있는 추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학계와 의회 그리고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내용 아까도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의회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핵심은 지방의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이 변화가 제도 개선 사항이 담당자로서는 현장에서 내년에 얼만큼 잘 정착하고 시행이 되는가도 향후 지방의회가 발전하는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늘 강조해 주시지만 이 단체장 중심에서 이제 주민 중심. 근데 주민 중심의 핵심 바로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현장에서 물론 정부도 하위 법령 정비 좀 조속히 마무리를 지금 11월 중에 마무리하고 참고 조례나 규칙 가이드라인을 11월 중에 지자체에 지금 제공을 해서 차질없게 준비를 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한과 이상 제고와 함께 이제 책임과 혁신이 조화되는 좀 미래 과제의 도출이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과제들이 또 많이 지금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쉬운 과제도 있고 어려운 과제도 있고 좀 고민이 되는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든지 이제 어떤 이런 법 체계의 어떤 틀을 바꾸는 부분이고 또 의정비라든지 또 의원의 신분의 어떤 위상의 어떤 변화라든지 의회 조직의 변화라든지 의회 권한의 확대라든지 이런 다양한 또 다른 어떤 과제들이 많이 제시해 주셨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이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방의 자치권 2.0 로드맵의 이제 추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 장관님 이제 오셔서 많은 이제 시도의장협의와 시군구의장협의와 많은 논의를 하고 많이 좀 소통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간부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많은 제언을 해주셨고, 근데 이 부분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떤 장이 마련이 되면 좀 같이 양 의장 협의회 물론 학계나 전문가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같이 논의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좀 지방의 업무를 제가 한 1년 반 하면서 느낀 점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런 어떤 학술적인 논의가 많이 좀 축적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향후 좀 더 학계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좀 뭔가 제도 개선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연구와 자료 축적과 뭐 어떤 논리적인 측면, 어떤 분석적인 자료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우리 지방의회 파트가 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축적이 될 수 있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게 좀 단초가 돼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주신 제언과 말씀은 저희가 새겨 듣고 또 업무에 접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유영열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에서 위반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방의회에 관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과 그 이후에 이제 후속적인 법안과 시행령이 이제 또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이러한 후속적인 법안과 시행령에 있어서 아주 좀 전문성을 갖는 제도적 마련과 함께 또 그 고민도 함께 이루어질 뿐 아니라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연구 축척을 통한 그동안의 지방의회의 활성화 관련된 이 연구가 부족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그 축적된 그 연구 분석 자료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이제 토론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대학교 강윤호 교수님께서 도저히 지금 오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이 토론문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상당해요. 이 상당한데 지금 토론자분께서는 어디서 앉아서 지금 유튜브를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가면 또 이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잠깐 그 몇 가지만 이렇게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인호 교수님께서는 지금 혹시 유튜브를 보시면 그 제가 편집을 해서 했던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는 정기적인 의정 활동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제26조에 의하면 매년 지방의회는 의정활동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를 둘러싼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국내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의회가 만족할 만한 의정활동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의정활동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 주셨고요. 토론을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아주 큰 건 넘어가겠습니다. 의회 중심의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모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제가 그냥 편집을 해서 앞으로 기관 구성 형태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의정활동 성과를 창출하고 의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채택 가능한 적합한 기관 구성 형태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의회가 고민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역의원 정수의 문제는 너무 지금 한 페이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일 끝에 아마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서 앞으로 미국과 같이 미국은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주의회가 선거구 확정을 주도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미국처럼 광역의회가 선거구 확정과 의원 정수를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결정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있지만은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 없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혹시라도 유튜브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다면은 강인호 교수님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1세션에 2개의 발제와 5분의 아주 열띤 토론을 마쳤습니다. 지금 아마 기회를 좀 주실게요. 좀 드릴 테니까 우리 금창호 박사님 또 손은찬 교수님 얘기하실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토론해 주시는 선생님들 말씀 중에 몇 가지 사실 논란이 되는 쟁점 사항은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그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서울 그 운영위원장님 말씀 중에 이제 그 국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기준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의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서울시 의회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좀 갭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다만 이제 그거는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저희 연구원도 사실 뭐 그 행안부를 도와서 여러 가지 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이제 그 김일재 원장님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의정연구센터라는 독립된 연구 그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방의회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게 아마 앞으로도 실제 지방의회의 그 제도적 혼또 운영적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금창호 박사님 발제하고 제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의회를 왜 저렇게 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의회를 바라보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다분히 감성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저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를 수가 없잖아 있습니다. 실제 또 참여해서 평가하면 또 다릅니다. 의회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의원들이 이러한 고충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회는 지역 주민 친화적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제 이런 것에서 앞으로 의회가 좀 더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그 소통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의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의정 활동을 이렇게 의원들이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내년부터 전개될 이 지방 의회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주민과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큰 고민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어떻게든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주민자치 또 지방자치 2.0 시대가 그야말로 열려질 수 있도록 부처도 노력을 하고 저희 지방분권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서로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상생의 어떤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시만 네. 회장님 네. 끝나기 전에 예, 김경태 위원님. 10초만 위원장님. 시간 좀 네. 주십시오. 저는 단순히 서울시의회만 대변한 게 아니고 제가 2019년부터 2018년부터 전국 광역의회 지방분권 TF장 됐고 직전까지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의원을 평가하고 지방의회를 평가한다는 것은 관제민주주의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민의 대표를 관료들이 평가를 합니까? 요건 정당 공천제와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정당 정치 시스템을 다들 모르시고 하신 말씀인데 저는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당에서 저희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에서 그 평가 결과가 그 공천의 심사 요구는 달거든요. 저희들은 주민들과 소통과 그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처럼 의정활동 보고서 내용을 해서 준다든가 오히려 정책지원관을 요구처럼 신설해놓고 아예 민원활동까지 금지하는 그거는 비법정 의정활동, 비공식 사적 의정활동이라고 규정짓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저는 이런 연구 결과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방의회한테 큰 도움을 준 것 같은데요. 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속해서 28조 제2약 지방자치권 입법 확대만이 저희한 성과였고요. 저희는 나머지 모두가 다 저희는 하향 평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3분의 1이 임기제로 구성됐다는 얘기 자체는 함축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방법이 하나 임기제였거든요. 이제 아주 이상한 인사 독립권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를 지금 현재 아주 곤욕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현재 법입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마치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행사니까요.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모든 의회가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환영을 한다. 이건 진짜 오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책 지원관 그것도 실패였고 인사 독립권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28조 제2항에 자치입법권 이상의 문제 정도는 정도만 평가할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립니다. 요 연구 과제 결과는 활자해야 되기 전에 저희가 좀 더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김정태 교수님은 전국적인 지방 분권 TF 팀장도 하시고 상당히 오랫동안 분권에 관련돼서 또 지방의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만족할 수준이 안 된 것 같아요. 제도라는 게 점차 또 예. 우리 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한번 하실 때 또 깊게 한번 토론을 하시죠.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내서 잠깐 1분 정도만. 네. 1분, 예. 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서 진짜 기대가 컸어요. 기대가 컸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해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도 인사권 독립이 됐지만 뭐가 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을 좋은 사람 쓰고 하려면 지금 나무라고 욕하기 이전에 우리 같은 경우는 홍보비도 없습니다. 홍보비가 없다 보니까 의회를 저 아까 부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야 개방해라. 청주시 거의 다 개방했습니다. 근데 개방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개방을 하지. 그러니까 집행부가 다 지고 권한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푼돈 줘가지고 니네도 해라.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 진짜 급여를 제대로 주고 좋은 인력을 써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은 20, 30대가 시도든 기초도 30% 이상이 저는 들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이게 개정이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지금 돈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박기관 차장님께서 자꾸 시계만 보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도 발전하게 좀 좋은 쪽으로 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들을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또 세션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지방의회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의 우리 금창호 박사님 또 소순창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면서 4기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님 하신 우리 소순창 교수 또 지방의회 또 상당히 전문가시거든요. 또 오늘 모이신 이 5분의 이 토론자분들도 쟁쟁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을 주셨고요,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좋은 공론의 장을 담론의 장을 마련해서 좋은 제도를 마련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논제와 또 발제, 토론들을 모으면은 반드시 지방의회는 미래 발전의 비전에 상당한 좀 후광이 보인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점차 제도라는 게 개선하면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지방의회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지방의회 미래 발전 과제 정책 세미나의 제1세션 지방의회 미래 비전과 발전 과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